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을 마련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 4.3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교육청 4.3 유족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육과정에 제주 4.3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8종, 예외 없이 근현대사를 설명하면서 제주 4.3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기준으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제시하고 8.15 광복과 제주 4.3 사건 등 6가지 학습 요소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삭제됩니다. 대신에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하는 성취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제주 4.3을 반드시 다뤄야 하는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도민사회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와 교육청 4.3 유족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4.3 해결을 공약한 대통령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개정 교육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제주 4.3이 명시돼 평화 상생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도민사회에서는 제주 4.3 교육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전한 명예 회복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주 4.3 교육을 위축시키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지난달 29일까지 행정 예고를 마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6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에 돌입했고 이달 말 확정되면 교육부 장관 고시를 거쳐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4.3 인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가 주로 다뤄졌는데요. 미국 의회가 설립한 공공정책 연구기관이 주최한 만큼 앞으로 4.3 진상규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의회가 지난 1968년 설립한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 외교와 안보, 냉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이 연구소에서 4.3 인권 포럼이 처음 열렸습니다. 캐서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 대사와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동북아 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4.3과 미국의 책임 문제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4.3이 미군 정하에서 일어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미 군사 고문단의 통제하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미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간직하고 있는 미국은 이제 제주인들이 천부의 권리를 빼앗겼던 제주 4.3의 진실과 마주할 때입니다. 유족들의 증언과 4.3 진상규명의 역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 안에서 4.3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떨어져 공론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억과 교육의 문제에 중심을 두고 끊임없는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미 의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 유족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건전한 한미 동맹을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One day President Biden to visit, perhaps together with President Yoon, the Jeju Peace Park, thus show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only a just nation but cares for human rights of its allies. 지난 2019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4.3 심포지엄에 이어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까지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4.3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2025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합니다. 개발로 환경이 훼손되면 똑같은 총량을 복원하거나 이 복원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한 호주의 퀸즐랜드주. 개발을 허가할 때 야생 동식물의 숫자와 서식지 면적 등을 조사해 복원 비용을 물리면서 4년 동안 마라도 넓이의 10배가 넘는 숲을 복원했습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 3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제주도 면적의 52.8%인 989제곱킬로미터를 환경자원 총량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같은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로 훼손되면 똑같은 총량을 복원시키거나 복원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1제곱미터에 9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국공유지를 대체지로 선정해 복원하거나 복원할 토지를 사전에 비축해두는 생태 계좌도 운영합니다. 훼손되는 또는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질을 가지는 지역을 대상지 외부에서 확보해서 복원하는 것들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거고, 그 금전적인 보상으로 기금이 만들어진 것들을 공공에서 대상지를 찾아서 복원하는. 전문가들은 대체지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개발 사업과의 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연환경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대체지를 1차적인 기준을 제한해서 총량제를 새로이 제도로 도입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 추구하는 목표하고 또 개발부서에서 어떤 추구하는 목표하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제주도는 내년부터 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한 뒤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환경자원 총량제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파란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크게 춥지 않아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아서 낮 기온 1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는 날씨가 조금 변할 텐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cm 안팎의 쌓인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에 산간도로 이동 시 운전 조심하시고요. 산행 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에는 토요일보다 기온이 4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대기 정체로 인해서 공기질은 탁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정도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9도를 보이겠고요. 서부와 남부 지역 1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1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밤부터 차차 높아지겠는데요. 물결이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항해하거나 조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총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제주 지역 조합원 200여 명도 다음 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파업으로 시멘트 수송이 중단되면서 건설 공사장 87곳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섬 지역 특성상 시멘트 공급이 재개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려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서광로에 버스 전용 중앙차로 2단계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로수를 뽑고 인도를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무 600만 그루를 심어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면서 도심 한복판에 가로수를 뽑아내고 있다며, 도의회는 앞뒤가 맞지 않는 버스 전용차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오는 19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법원이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오늘 19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월정리 마을회의에 보냈습니다. 한편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영훈 지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디자인 스튜디오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 디자인 스튜디오는 도내 중소상공인들이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세트장과 편집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자인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불법 취업한 2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과 50대 선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검문해 해당 선원이 20톤 이상 어선에 취업할 수 없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008년 제주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4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일치하는 대조군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DNA 일치를 통보받고 제주 모처에서 해당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